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일주일 동안 프랑스로 자유여행 겸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의 그 일정과 경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프랑스 여행하실 때 도움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한 이틀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코르시카라고 하는 섬에서 한 4박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냈는데요. 코르시카라고 하는 그 섬이 프랑스의 섬인데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섬은 아니다 보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코르시카는 여기가 프랑스고 여기가 이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탈리아에 좀 더 가까운 섬이에요. 그래서 어 살짝 찾아보니까 원래 이제 이탈리아의 영토였다가 이제 코르시카 섬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자유를 이렇게 요구하고 독립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로 이렇게 그 땅을 넘겼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태리어로 하면은 이제 코르시카가 맞고 이제 프랑스어로 하면은 이제 꼬옥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코르시카, 꼬옥스 둘 다 이제 같은 말이고요. 유명한 것은 나폴레옹의 고향이다라는 점. 여기 이제 아작시오라는 곳이 있는데 아작시오에서 나폴레옹이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크기의 한 5배 정도가 되고요. 프랑스인들, 뭐 유럽 분들의 휴양지로 조용한 섬이다라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양인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도 동양인 분들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신기하게 동양인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저희 일정은 프랑스 파리에서 2박, 코르시카에서 4박 이렇게 있었는데요. 일정이 대충 이렇게 돼요. 제가 이제 ESTJ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유 일정이지만 그래도 좀 가야 할 곳들을 좀 가야 했기에 이렇게 저렇게 막 일정을 짰는데요. 저도 이제 유럽도 처음이고 프랑스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좀 낯설었지만 그래도 한정된 시간 안에 볼 부분들을 나름대로 많이 보고 온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저녁에 이제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음, 저희 숙소까지 이제 공항 택시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생강 유람선을 탔어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베르사유 궁전을 가기 전에 나비고를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나비고를 구입하면은 저희가 선택한 지역 뭐 날짜에 맞게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물론 비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지만 파리에 가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대중교통을 사용하시니까 결론적으로 일정이 잘 맞는다면은 나비고가 훨씬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비고를 구입해가지고 베르사유 궁전 갔다가 이제 라파에트 백화점 가서 구경도 좀 하고 에펠탑에서 야경을 구경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가 보고 이제 안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제 뭐 1층, 2층, 3층 꼭대기까지 올라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제 파리에서 코르시카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코르시카 섬으로 갔죠. 거기에서 이제 렌트카를 이제 수령하고 호텔을 체크인하고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코르시카 남부 해변 이제 산타 줄리아 이제 해변이라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사진이 예뻐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거기 구경하고 금요일 날은 나폴레옹의 출신지인 아작시오를 관광하고 토요일 날은 바스티아 그 주변을 관광을 하고 일요일 날은 코르시카에서 파리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온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을 관람한 이후에 귀국을 했습니다.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간 그런 일주일이었는데요.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뭔가 휴양지 느낌이긴 했지만 코르시카가 그 안에서도 막 뭘 또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온전히 쉬지는 못한 것 같아서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있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경비는 저희가 딱 일주일이었는데 1,200만 원
두 사람에 1,200만 원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뭐 저희가 엄청 고급진 그런 뭐 고급 리조트나 호화로운 여행을 했다 전혀 아닙니다만 이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일단은 프랑스 자체가 물가가 굉장히 비싸고요. 그다음에 뭘 하지 않아도 뭐 음식만 그냥 간단하게 먹고 조금 뭐 물건을 사더라도 굉장히 금액이 좀 저렴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좀 항공을 좀 늦게 이렇게 예매한 것도 있었고, 제가 원래 계획이 좀 프랑스가 아닌 곳에서, 그러니까 즉 프랑스인 했다가 뭐 예를 들면 스위스 아웃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주변 나라를 같이 가고 싶었는데 일주일로 그렇게 가기엔 정말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쩌다 보니까 편도로 프랑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편도로 이렇게 항공권을 구입하게 됐고 또 숙박도 제가 나중에 좀 변경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용들이 더 추가가 되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비용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뭐 프랑스를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 신혼여행이든 자유여행이든 갈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꿀팁은 항공 숙박은 미리미리 예매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돈을 더 주고 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꼭 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항공을 정말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숙박은 중심지가 지금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중심지 치안이 괜찮은 곳으로 정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워낙 유럽은 소매치기가 많기 때문에 치안이 좋다고 하더라도 소매치기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저는 좀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만큼 되게 많이 좀 준비하고 조심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관람하고자 하시는 곳의 티켓은 미리미리 이제 인터넷으로 사전 예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곳에 가면 현장으로 구입할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제 해당 그 사이트, 현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에펠탑이다, 뭐 루브르 박물관이다, 아니면은 뭐 베르사유 궁전이다, 이런 부분들 다 이제 미리미리 예매해가지고 티켓 가지고 가시면 바로 이제 많이 안 기다리셔도 괜찮으니까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은 스트랩, 줄 같은 걸로 손목에 이렇게 걸 수 있는 스트랩, 그 다음에 앞가방 이런 부분들을 좀 사용하시면 치안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그런 카드들이 요즘에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파리 저희는 이제 유로였죠. 유로를 이제 환전해서 그거를 그 카드에 넣어서 이제 바로 카드로 결제를 이렇게 하니까 현금을 많이 안 갖고 다녀도 괜찮고 또 굉장히 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정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교통카드를 꼭 발급하시기를 바랄게요. 나비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 일정이 언제가 맞는지 나비고는 지금 저는 어 알아보니까 제가 전체적인 지역에서 나비고를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비용이 좀 달라지긴 해요. 그리고 나비고가 신기한 게 이제 그걸 끊으면 일주일권이다. 그러면은 그 주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파리에 간 날이 뭐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었다. 그러면 나비고를 구입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용하시는 게 좋을 수 있겠죠. 뭐 3일권 뭐 이런 등등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교통편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여기서 파리 중심지에서 치안 괜찮은 곳으로 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파리 중심부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몇 구가 있어요. 이제 번호 1, 2, 3, 4 이렇게 구가 있는데 이 구별로 나름대로 좀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멋 모르고 좀 어, 치안이 좋지 않은 그런 곳으로 제가 숙소를 잡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정말 급하게 또 바꾸느라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비용이 또 지출이 좀 됐었어요. 근데 보면은 1에서 8, 9, 그러니까 뭐 1, 2, 3, 4, 5, 6, 7, 8 정말 요게 센 강인데 요 센 강을 중심으로 요렇게 중심부 요 중심부는 좀 치안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7구에는 이제 에펠탑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펠탑이 있고 중심부고 관광지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가격대도 좀 비싼 편이죠. 치안도 괜찮은 편입니다만 전체적인 지역에서 소매치기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11구에서 15구, 11, 12, 13, 14, 15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는 이제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중심부보다 가격대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뭐 한식당, 한인마트 뭐 이런 게 있고 치안도 뭐 좋은 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16, 16구. 요 16. 여기는 이제 파리의 부촌이래요. 여기는 조용하고 연세 있고 여유로우신 분들이 거주하는 그런 부촌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도 약간 좀 저렴하지 않겠죠? 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9, 10 이 부분이랑 18, 19, 20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치안이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파리 여행 가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녀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파리의 경비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